네, 오랜만입니다. 김영진입니다. 첫 영상 올리고 별로 꾸준히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저는 졸업이 임박해서 논문 파일 켜놓고 유튜브 보느라 영상을 한 달 넘게 못 올렸었는데, 사실 소재는 정해져 있었는데 감히 제가 이 작품을 다뤄도 될까 하는 마음에 주저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초에 저는 제가 영화 보고 생각나는 것들 아무렇게나 말을 하려고 채널 만든 거고, 그런 제 생각이 얕다고 해서 굳이 입을 살리라는 법도 없고, 결국 유튜브는 내뱉는 자신감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혹시 제가 내뱉는 내용 중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게 하나쯤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는 쟁여놓은 소재도 따로 없고 포스터도 새로 장만했고 말이죠. 오늘의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입니다. 지난 3월 시리즈의 첫 작품인 반지원정대의 개봉 20주년을 맞아서 세 작품 모두 재개봉을 했고, 저는 날 잡아서 하루 만에 세 편을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각 영화를 다 따로 다루었던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에 비해서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연출도 전부 피터 잭슨 한 사람이 맡았고, 반지 전쟁이라는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이어져서 연속성이 비교적 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하나로 통째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한 번에 촬영된 시리즈입니다. 피터 잭슨 감독은 본인부터가 반지의 제왕 소설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그런 감독의 고향인 뉴질랜드의 대자연은 원작의 배경이 되는 가운데 땅을 시각화해서 묘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잭슨 감독은 이 대지를 단순히 영상미를 뽑아내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았고, 수많은 롱샷을 통해서 땅에 대한 함의를 가득 넣었습니다. 가운데 땅에 난립한 많은 국가들은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자리 잡은 지명을 빌어서 언급되곤 합니다. 고귀한 혈통의 왕족과 섭정이 통치하는 곰도르, 호빗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샤이어, 기마민족의 땅인 로한, 사우론과 사루만이 각각 통치하는 모르도르와 아이센가드, 엘프들이 자리 잡은 리븐델과 로스로리엔, 드워프의 지하도시 모리아, 나무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판고른 숲, 여기다가 전투를 치른 전장이나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언급만 되는 지명까지 합하면 헬름 협곡, 덜랜드, 키리스 옹골, 안두인 대학, 오스길리아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관객들은 각 장소가 가운데 땅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따로 구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지만, 등장인물들이 이 장소를 언급할 때의 연출만으로도 어떤 세력이 선하고 악한지, 또 어디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대사 연출에는 1차적으로 영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신비감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편 반지원정대에서 나즈굴이 프로도를 추격하는 씬에서 시작해서 시리즈 내내 드러나는 연출 중 하나는 바로 악역이 땅을 힘주어 밟으면 그 발을 클로즈업하는 연출입니다. 무차별적인 벌목을 자행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사루만의 행태나 사우론과 사루만 양 세력의 지배의 상징이자 본거지로서 땅에서부터 높이 솟아올라 있는 두 개의 탑의 형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본작에서의 악역은 곧 다른 존재들의 위에 군림하면서 무력으로 그들을 착취하는 지배를 당연시하는 존재이며, 카메라로 비춰지는 대지는 곧 피지배의 위협 아래에 놓인 인간, 민초를 상징합니다. 1편 반지원정대 후반부에 간달프의 희생으로 원정대가 모리아를 빠져나온 직후의 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씬에서는 간달프를 애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보로미르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대원들을 재촉하는 아라고른이 대립합니다. 이때 보로미르의 모습은 화면 전체에 걸쳐서 꽉 차있는 풀샷으로 나오지만, 아라고른의 모습은 롱샷으로 비춰져서 배경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아라고른은 이 땅과 그곳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인정한 왕가의 유일한 적통입니다. 그는 관객의 시선을 독차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작게 드러내어 주변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자신을 낮추어서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입니다. 반면 스크린 전면에 나서려고 하는 보로미르는 왕가 대신 곤도르를 통치하고 있는 섭정의 아들이면서 사우론이 부여한 반지의 힘에 취해서 프로도를 위협하기도 하고, 왕좌를 오랜 기간 비운 아라고른의 혈통에 대한 비판도 내뱉곤 합니다. 이런 보로미르의 모습은 감정과 유혹에 쉽게 휘둘리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보로미르는 1편에서 죽지만 보로미르의 가족들인 2편 두 개의 탑의 파라미르, 3편 왕위 귀환의 데네소르처럼 곤도르의 섭정 가문 전체가 시리즈에 걸쳐 아라고른과 이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로미르와 데네소르는 각각 1편과 3편에서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죠.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만인지상에 위치해 오른 아라고르는 호빗 친구들에게 공을 돌리면서 기꺼이 무릎을 꿇습니다. 멋진 데뷔죠. 데네소르 일가는 강력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힘을 갈구할 뻔했으나 마지막에는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고 아라고르는 지배가 아닌 화합을 통해서 악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몸소 경의를 표한 호빗은 반지를 직접 운반하면서 시리즈의 주인공 격으로 활약하는 종족입니다. 이들은 자연을 사랑하면서 또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종족이죠. 그런데 호빗은 다른 종족에 비해서 무엇 하나 잘난 게 없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체구도 작고 완력도 약하고 또 문명도 원시적이면서 무엇보다 다른 등장인물의 말을 듣질 않고 돌발 행동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는 무분별하게 힘을 추구하지 않는 동시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사우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자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호빗은 바로 그 명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종족이라는 겁니다. 1편 초반의 엘론드 회의 장면에서 인간과 드워프 그리고 엘프 세 종족이 반지의 처분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들이 언쟁하는 모습이 반지에 비쳐서 보이죠. 이를 목격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호빗 프로도인데 그 다음 컷에서 프로도가 반지를 직접 운반하겠다고 나서자 모든 원정대원이 갑자기 동의하는 것은 반지를 놓고 자유인들이 분열하는 것이야말로 사우론의 진짜 목적이었음을 프로도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 말이죠. 엘론드 회의 장면처럼 작품 내에는 등장인물들이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분위기는 비장하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자기 입장을 급선회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는 반지의 제왕 소설 원작 자체가 초월적인 작용에 의해서 전개되는 신화를 상정하고 만든 작품인데다가 영화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데도 세세하게 다 못 담아낼 만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인데요. 1편과 2편에서 각각 프로도를 보내주는 아라고론과 파라미르의 행동, 헬름 협곡 전투에서 전의를 되찾고 반격을 감행하는 세오덴 국왕, 그리고 아라고론을 사랑해서 엘프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포기한 아르벤 등등 절대적인 힘을 갈망하거나 거기에 무작정 복종하지 않는 자유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멋대로인 호빗 고유의 우연성이 상징하는 자유의지가 결국 희망의 열쇠라는 것이 본작의 주제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프로도의 만류를 거절한 샘은 결국에는 골룸에게서 프로도를 지켜내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었고, 피피는 엔트를 부추겨서 사루만의 아이센가드를 괴멸시켰고, 메리는 팔란티르의 유혹에 휘말렸지만 덕분에 사우론의 시선을 프로도에게서 돌려서 기반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배가 아닌 유대와 조화, 여기에 더해서 본작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구성원 간의 신뢰입니다. 2편 두 개의 탑 종반부에 간달프가 지원군을 끌고 올 것을 믿고 반격을 감행한 아라고론과 세오덴의 모습, 3편 후반부에 프로도와 샘이 반지를 파괴할 것을 믿고 수적 열세를 감수하고 오크의 군세와 맞선 아라고론의 군대의 모습이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하워드 슈어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반지 원정대의 테마는 1편에서 원정대가 결성된 이후 3편 마지막에 검은문 전투까지는 완전하게 연주된 적이 없다가 검은문 전투에서 비로소 원정대원들이 모르도르에 다시 모였을 때 마침내 다시 완성된 앙상블로 연주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인공들이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사가 불분명한 와중에도 원정대가 서로를 믿고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감을 공고히 한다는 뜻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영화화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명성이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노래하는 신화의 성격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같은 주제를 담은 하나의 소설로서도 아주 훌륭한, 톨킨 본인도 그 장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소설이 영화화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장담했지만 톨킨의 사후에 본작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감독 피터 잭슨이 그의 못다 이룬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잭슨은 빨리 다른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빗 이후로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